2020년 7월 22일 수요일 낮 지금 오후 낮 12시 한 25분쯤 25분을 좀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번 그 영상 기록을 남겨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뭐 남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이제 일기를 영상 일기를 쓰는 거니까 혹 뭐 몇 분은 또 보시는 분 보시더라고요. 스피커 슈 같은 분은 뭐 한 3개월 만에 독자 수가 20만 명 정도 됐다고 하는데, 그분은 유튜브 한 작품이 한 20분 정도 되는데, 내가 보니까 그냥 빠지지 않고 이렇게 쭉 보고 있는데, 굉장히 그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많은 그 자료를 이렇게 수집해 가지고 이렇게 올리시니까, 그렇게 하려면은 많은 그 노력이 들어야 되겠더라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정성이 많이 드니까 그만큼 이제 그 독자 수가 느는 거고,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전혀 그런 게 아니죠. 그냥 뭐 내가 뭐 그냥 앉아서 그냥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뭐 독자 수가 뭐 늘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뭐 독자 수 늘이 가지고 뭐 늘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 하는 소리예요. 금년 그 2020년 4월 15일 총선 전에는 제가 방송한 이거 유튜브 하고 또 이제 일반 그 유튜브 하고 이런 거는 좀 자료를 지인들한테 많이 보내고 이랬는데, 요즘은 거의 보내지 않습니다. 거의 뭐 보내지 않고 완전히 뭐 단절하다시피 뭐 해놓은 상태인데, 뭐든지 뭐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되니까 뭐 그래 보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보내지는 않습니다. 언제나 서나 자나 깨나 그 뭐 오매불망이라 그러죠. 잠시라도 잊지 않고 생각하는 것이 2020년 7월 22일 수요일, 오늘이 뭐 대서라고 하는데, 대서 난 12시 지금 반쯤 됐는데, 그것은 늘 허경영 총재님께서 언제 대통령이 되는 것이며, 또한 둘째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를 늘 생각을 해요. 왜 그걸 늘 생각하느냐 하면은, 내가 살아온 삶의 총 그 뭐 결론이 허경영 총재님과의 그 만남이다 이 말이에요. 타노 스님께서도 이야기를 하고, 뭐 엘빈 도플러라든지 기타 많은 신분들이 한국의 미래는 대단히 밝다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뭐 밝을 정도가 아니죠.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나라가 틀림이 없고, 또한 이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부익부 빈익빈의 세대가 그런 사회는 이제 없어지고, 모든 사람이 이제 다 잘 사는 그러한 세상이 이제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이제 정치 흐름을 볼 때에 그렇게 해주실 분이 결국에는 허경영 총재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허경영 총재님이야말로 참 나 개인에게도 희망이고, 또한 이제 대한민국의 희망이고, 또는
나아가서 전 세계의 희망이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언제 대통령이 되시느냐,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이걸 늘 그래 생각해 나오는데, 언제쯤 될 거냐 하는 것은 뭐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이제 2022년 3월 9일 날 대선이 있어가지고 20대 대통령이죠. 대선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뒤에 대선 당선이야 되어 있지. 되어 있는 거야 이미. 뭐 대선을 치러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이미 되어 있는 분이고. 근데 이제 그래 되면 우리가 이제 언제쯤 이제 당선인 신분이 되는 것은 2022년 3월 9일 날 저녁부터 된다고 봐야 되지. 2022년 3월 10일부터 된다고 할 수 있고, 그 다음날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확정을 시켜버리면은 될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뭐 삼척 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지. 그런데 이제 그 이전에 혹시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때까지 내가 생각을 많이 했는데, 왜냐하면은 문재인 그 정권이 이거는 과도기 정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생각해서 내년 뭐 한 상반기나 늦어도 한 이맘때쯤 내년 한 7, 8월까지는 아마 새로운 정보가 들어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지금 현재 조금 아닌 것 같다는 쪽으로도 기울어져요. 왜냐하니까 총재님께서 그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끝까지 간다, 막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변경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언제쯤 될 것인가는 그래 보면은 뭐 내 생각에는 하루라도 빨리 되면 좋은데 그러니까 내년 1년 이빠이 하고 금년에 이제 5개월이죠. 지금 7월달 빼고 5개월하고 그 2022년에 3개월 이래가지고 1년 8개월 즉 20개월 남았다 이래 보면 20개월 뒤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이것이 이제 문제인데 어떻게 이제 총재님께서 될 것인가 이래 봐요. 그래 이제 이거는 지금 일반 국민들의 사고는 각양각색이죠. 다 사람마다 틀립니다. 허경영 총재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다면은 다 답변이 틀리죠. 그 예상외로 허경영 총재님의 유튜브 강의를 들으시는 분이 꽤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내가 이번 4.15 총선에 후보로서 직접 명함을 이렇게 다 전달하면서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그 유권자님하고 대화를 할 그런 기회가 있었거든요. 해보면은 그 허경영 총재님의 유튜브 강의를 많이 듣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꽤 있습니다. 근데 많이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용기를 내 가지고 이제 허경영 총재님을 찾아뵙고 하늘궁에도 찾아가 뵙고 또 이제 그 찾아가 뵙는 분 중에서 이제 그 당사 경남 각 지역에 다 이제 그 조직이 있으니까 그 부산도 다 그 부산시당 당사가 있고 경남도당의 당사도 있고 다 당사가 있으니까 또 당사를 찾아가든지 안 그러면 당사에 문의를 해가지고 각 지부에 그 지역위원장이 있으니까 위원장하고 또 연락을 하셔가지고 당원에 가입하시는 분도 있고 아직 당원에는 가입하지 안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지금 그런 상태예요. 당원에는 가입을 안 하신 분 중에서 유튜브 강의를 굉장히 많이 듣고 있는 분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발견을 해서 조직에 한 조직으로 이제 끌어당겨야 될 그런 어떤 시점이 와 있지 않나 이 생각도 해봐요. 그런데 지금 그 일반 국민들의 대다수는 말이에요, 한번 훅 쓸리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어떤
어떤 안건이 있으면 대부분은 잘 모르는데 어떤 일이 있으면 그쪽으로 확 몰리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그러면은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 내년 그 4월 7일 날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이제 출마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거기에 이제 출마를 하셔가지고 아마 당선이 되셔가지고 서울시장님으로서 이제 허경영 서울시장님으로서의 활동을 하시면서 은행이라든지 또 짧은 기간이지만은 4월 7일 날 이제 선거를 당선돼 가지고 이제 서울시장으로서 계시다가 또 이제 2022년 3월 9일 날 또 대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짧다고도 볼 수 있지. 그러니까 짧은 기간이지만은 서울시정을 이렇게 또 멋지게 하는 과정에서 많이 알려질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서울시장에 당선이 또 이제 또 되시는데 아마 당선이 되지 않겠어요. 그 대한민국 대통령은 반드시 당선이 나는 되어 있다고 보고 거기에 위한 하나의 준비 단계로서 전혀 생각지도 않았지만은 박원순 시장이 이제 갑자기 이제 별세하시는 바람에 보궐선거가 있는데 보궐선거에도 이제 당선이 됨으로써 될 것 같은데 그 당선이 되는 그 비결에 대해서는 비결이라 할까 당선되는 그 과정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를 보면은 그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제 TV에만 이렇게 정규 그 KBS나 MBC, KNN이나 SBS 이런 데 한번 넣으셔가지고 토론하는데 그 후보들하고 격이 없이 토론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몇 시간이라도 하루에 1시간이라도 계속 여과 없이 이렇게 방영을 하면은 국민들이 이렇게 마음이 확 달라질 것 같아요. 금년에 총재님께서 배경 제천 대내우고 추군 조소 니백룡이고 신인 포구 성평국이고 필경 통일 전세계다 이렇게 이제 사행시를 하나 이렇게 우리한테 알려주셨는데 배경이 제천에서 저 개천가에 있는데 그 내우를 기다리고 있다. 내우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데 추군들이 그 진흙밭에 있는 그 배경을 조소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신인이 포구를 만나서 신인 포구 평국을 이제 이룬다. 그래서 필경 세계를 통일하신다. 이제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거기에서 포구하고 내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지금 노아의 방주라고 있는데 그때는 장마가 한 40일 정도 왔다고 하는데 지금 중국에는 40일 이상이 와요. 한 50일째 지금 계속 비가 오면서 상당히 그 물에 대한 피해가 많은가 봐요. 그리고 이제 그 샨사댐이 있는데 이것이 오늘 내일 이렇게 터질 것 같다는 그런 보도가 연일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에 이제 쉽게 말해서 중국의 그 자연재해가 장마로서 상당히 심하다 이 말이에요. 심하고 그 장마가 심한 그 가운데 지금 미국의 정책의 제1순위는 어떻게 하든지 중국을 이렇게 꺾어야 되는 그러한 시점이다 이 말이에요. 이미 경제전쟁은 시작되었다는 말도 있고 그러는데 여하튼 중국을 이렇게 미국에서는 이렇게 참 쉽게 말해서 흔히 쓰는 말로 조져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이미 조지기 전에 이미 하늘에서 먼저 조지고 있는가 봐. 그러니까 중국이 허물허물한데 지금 피해가 굉장한가 봐요. 중국이 저렇게 하도 이제 하늘에서 조지니까 피해가 상당히 심각한데 지금 남중국해 여기서 필리핀하고 중국이 이제 전쟁이 붙게 되면은 미군도 거기 개입할 수가 있고 그와 같은 가운데서 이제 전쟁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 되면 이제 중국은 자기가 과거에 행한 그 업이라 할까, 그 업에 대한 그 결과를 받는 거죠. 그래서 4분 5일이 되고 쪼개지는 거죠. 그와 같은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북한하고 평화협정이나 종전선언을 하게 될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니까 이제 그 중국이 무너지는 상태니까 북한이 중국을 칠 수도 있고 또 대만이 중국을 칠 수도 있고 지금 이런 상황인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중국을 칠 때 우리가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평화협정 종전선언을 아마 8월 15일까지도 할 수 있다라니까. 8월 15일이면 오늘이 22일이니까 얼마 안 남았잖아요. 한 달도 안 남았어요. 이거를 나는 모르고 있었는데 김정민 박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상당히 새롭게 들리는데 어제 아래 그 박찬종 님도 나오셔가지고 이야기를 하시지만은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는 옛날 말이죠. 옛날에 이제 그런 말인데 지금은 상황이 그거하고 틀려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군 자체가 그렇게 찌그러지는 그런 운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나라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에 허경영 총재님이 계시는 거고. 지금 그래서 이제 폭우 속에서 폭우가 내리불어서 이제 백용의 모습이 드러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용이 개천에서 그냥 뻘밭에 있으니까 시커먼 모습을 하고 있고 용인지 뭐 이묵인지 미꾸라지인지 모르는 상태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폭우가 내림으로써 백용의 모습이 이제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폭우가 나면서 그리고 지금 현재 중국에 폭우가 내리고 있고 그 폭우는 그런 폭우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일본에도 비 피해가 상당히 많은가 봐요. 그런 것도 있고 둘째는 이 코로나 사태 이것도 어떤 폭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에요. 코로나 사태를 인해 가지고 국민들의 이제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지니까 정말 그 살기가 힘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살기가 힘들어지는 것도 폭우의 하나가 아닐까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파산 신청하는 사람들도 있고 자영업 하는 사람들이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연히 이제 기본소득이라는 그런 것 말이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되고 또는 이제 우리 국가혁명당에서는 국민 배당금을 이야기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자연히 이제 언론사에서 KBS나 MBC에서 이런 기본소득과 국민 배당금에 대한 그것을 논의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이 열리지 않을까.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 나가셔가지고 토론을 한다든지 서울시장을 앞두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그것을 본 시민들이 깨어나지 않을까. 이제 그 신인을 이제 알아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만약에 그것이 이제 진실로 이제 알아지게 되면은 아마 폭발적인 인기가 끌게 될 거다 이 말이에요. 허경영 총재님을 알아보니까 폭발적인 인기가 끌어질 거다. 그래서 내년 그 서울시장 선거에 허경영 총재님께서 압도적으로 이제 이렇게 승리를 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대선에도 이제 승리를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들어요. 그리고 뭐 지금 이제 일반 뭐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일반 사람이나 허경영 총재님을 바로 알아보시는 사람은 참 드물어요. 유튜브도 많이 듣고 이러지만은 그러나 허경영 총재님이야말로 이 전 세계를 대한민국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아마 그래서 참 어떻게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될 것인가 이것을 내가 늘 생각을 했는데 결국 내년 서울시장 선거를 통해서 많이 알려지게 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대선에
이제 나가실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뭐 여권에서는 대선 주자가 뭐거냐, 여권에서는 대선 주자가 이재명이 뭐 이낙연이 또 뭐 김경수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또 뭐 박원순이는 안 되잖아요. 안 되고 돌아가셨으니까. 그리고 또 누구냐, 안희정이도 이제 좀 감옥에 있으니까 지금 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재명이나 이낙연이 있고 뭐 이래 있고 야권에서는 뭐 윤석열이도 나온다는 말이 있는데 그거는 뭐 검찰 하시는 분이 대통령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민경욱 씨가 뭐 부정선거 밝히는 거는 좋지만은 그분이 대통령을 해서 영향 뭐 시키면 하긴 하겠지만은 허경영 총재에 비하면은 먼지도 안 됩니다. 이런 뭐 실명을 거론해서 그렇지만 실제가 그래요. 그리고 저 김정민 박사 이런 분도 좀 똑똑하고 좀 능력 있는 분이죠. 그러나 허경영 총재님에 비하면은 하나의 반딧불 정도밖에 안 돼요. 태양하고 반딧불밖에 안 돼요. 태양하고 저 이재명하고 뭐 저기 이낙연 뭐 또 누구냐 홍준표 유승민이 이런 사람들 허경영 총재한테 비하면은 총재님에 비하면은 반딧불밖에 안 돼요. 반딧불 성냥불도 아니야. 반딧불 정도밖에 안 돼요. 태양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지혜 능력을 다 합쳐봐요. 봐도 허경영 총재님의 발바닥에 때도 안 된다고요. 그만큼 이분이 능력이 있어요. 대한민국의 문제, 저출산 문제, 뭐 취업 문제, 기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한 방에 싹 해결할 수 있다고요. 우리 대한민국 문제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 이제 사람들이 바로 이제 알아볼 날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그 4.15 총선에서는 이거는 완전 부정선거 아닙니까? 조작선거고 사기선거는 틀림없다 이 말이에요. 나도 맨 처음에는 생각할 때에 이 개명천지에 말이야. 1960년에 3.15 부정선거가 있었고 그 뒤에 9년 뒤에 사람이 인류가 말이야 달에도 갔고 1969년도에 그 뒤로부터 또 51년이 지났는데 요즘같이 이런 개명시대에 무슨 놈의 뭐 3.15 부정선거가 같은 그런 부정선거가 있겠나 처음에 그런 생각했죠. 그런데 이제 그 공병호 선생님이나 이제 이봉규 선생님 이런 분들 그 프로에 이제 직접 투표에 참여하고 투표에 의혹을 가지신 분들이 나와가지고 대화하는 것을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거는 완전 부정선거가 틀림이 없어요. 특히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조위원장 하셨던 한성천님의 그런 발언 이런 거 다 들어볼 때에 이거는 부정선거가 틀림없다. 최근에 이제 그런 볼리비아인가 그 나라에서도 이런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대통령이 쫓겨났잖아요. 그 하웨이를 통한 이런 부정선거인데 지금 이제 뭐 30개 정도에서 선거 무효 소송을 냈고 그러면은 그 재판을 해야 되잖아요. 그 재판할 때도 지났어요 지금. 그리고 3개월 됐단 말이에요. 2개월 안에 해야 되는데 그래 알고 있는데 3개월 돼도 투표를 그걸 안 하니까 이거 뭔가 많이 잘못된 거죠. 재판을 안 하니까 이런 것도 나중에 이제 중국이 작살나고 완전히 이제 끝장날 때는 이것이 이제 드러난다. 4.15 총선이 드러난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비밀은 없고 언젠가는 다 바르게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드러나게 되면은 이번 그 사전 선거에 이제 QR 코드를 쓴 거는 원천적인 무효이므로 재선거를 해야 되고 국회를 해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선거를 다시 해야 됩니다. 이거는 아마 뭐 국회의원 재선거를 언제 할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뭐 대통령 선거하고 같이 할지도 모르겠고 안 그러면 대통령 선거 마치고 난 이후에 할지도 모르겠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부정선거 이거는 반드시 밝혀집니다. 이거는 밝혀지게 되고
밝혀지게 돼 가지고 국가혁명당에서 압도적으로 이제 이거를 그 의석수를 차지할 거예요.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이번에 나가 출마하셨던 국가혁명당에서 이제 압도적으로 승리를 할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어른 변동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정말로 그 춥고 배고픈 시절이 좀 와가지고 그 정말 국민 배당금 또는 국민 배당금이 아쉬워지는 소리가 구천에 사무치 정도가 돼야 되고, 또 옆 동네 중국이 완전 이렇게 망해가지고 찌그러지고 말이야, 여러 가지로 한 6개 7개로 쪼개지는 것도 눈으로 보게 되고, 또 4.15 총선이 일어나가지고 부정 선거가 완전히 진실이 이렇게 드러날 때 국민들이 크게 각성을 하지 않느냐. 그러한 각성이 일어나는 가운데에서 허경영 총재님이시야말로 가장 위대한 정치인이 틀림없고, 그리고 국가혁명당에서 나오신 후보자들이 가장 양심적이고 참 이 우리 국민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참 후보였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거기 표로 이어져 가지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리라,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 이제 앞으로 내년 서울시장 선거는 한 8개월 남았고, 대통령 선거는 한 20개월 남았어요. 요 한 8개월에서 한 20개월 때는 이 시간이 굉장히 소중한 시간입니다. 우리나라는 천손민족으로서 전 세계의 모든 기아 문제 해결하고 전쟁을 종식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전 인류가 행복하게 살아나가야 할 그런 의무가 있는 나라고, 그런 사명을 하늘로부터 받은 나라예요. 그리고 이때까지 그 모든 그 성인들 그리고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말한 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입니다. 자, 오늘 뭐 시간이 돼서 그만하겠습니다.